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조용히 되감기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해. 회사 가기 싫다라고 중얼거리지 않으셨나요? 일이 조금 꼬였을 때 진짜 짜증나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습관적으로 내뱉지 않으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야, 이번 생은 망했어. 흙수저는 답이 없어라고 한탄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내뱉습니다. 대부분은 별 의미 없이 그저 습관처럼 뇌를 거치지 않고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혼잣말인데 뭐 어때?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 좀 한 건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섬뜩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사소한 한마디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에 입력되는 가장 강력한 명령어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했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시겠습니까?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듣습니다. 남이 하는 말은 걸러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여과 없이 뇌의 깊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이것을 언어적 프라이밍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 혹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주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면 뇌는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몸을 정말로 무겁고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 운이 좋다고 말하면 뇌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해 없던 힘도 쥐어짜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평생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가난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냐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자와 빈자의 운명을 가를까요? 타고난 재능? 부모의 체력? 운?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밑바닥에서 정점으로 올라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말버릇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버릇 3가지를 낱낱이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말이니 쓰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이 말버릇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방어기제에서 나왔는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사고 회로를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결국 경제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빈곤하게 만드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얼굴이 화끈거리고 찔리신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니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버릇 하나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이고 기회가 찾아오고 통장 잔고가 바뀌는 기적 같은 경험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개조하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가난의 냄새를 씻어내고 부의 향기를 채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180도 바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첫 번째 말버릇 인생의 통제권을 버리는 주문 누구누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해보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입니다.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해서 정부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샀어. 상사가 무능하고 꼰대라서 상사 때문에 회사 다닐 맛이 안 나. 배우자가 내조를 못해줘서 너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했어.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불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똑같은 흙수저 출신 중에서도 누군가는 자수성가합니다.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해자 코스프레 빅텀 멘탈러티라고 부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피해의식 속에 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남 탓을 좋아할까요? 아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마약과도 같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집니다. 게으른 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도피처가 바로 남 탓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통제권 컨트롤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불행의 원인이 부모님 때문이라면 나는 부모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가난의 원인이 정부 때문이라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나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내 실패의 원인이 상사 때문이라면 상사가 퇴사하기 전까지 나는 무능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를 왜 남의 손에 쥐어줍니까? 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통제위로커스 어브 컨트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외적 통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 환경, 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예외 없이 강력한 내적 통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오직 나의 행동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경기가 안 좋으면 타격을 입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남 탓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뼈아프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탓이다. 내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다. 얼핏 보면 자책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순간 해결책도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했으니 내가 더 공부하면 된다. 내가 실수를 했으니 시스템을 이렇게 고치면 된다. 경기가 안 좋으니 불황에도 팔리는 아이템을 내가 찾아내면 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성장합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퇴보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한 명은 건물주가 되어 있고 한 명은 그 건물의 청소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입가에 때문에가 맴돌고 있습니까? 그 말을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바꿔 말하십시오.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웠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난 덕분에 인내심과 업무 디테일을 키웠다. 실패한 덕분에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은 환경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만이 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챕터 2. 두 번째 말버릇 기회를 걷어차는 방어막 솔직히 아니 근데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말버릇은 바로 부정적인 연결어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를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조언을 해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솔직히 말해서 그거 현실성 없어. 주변에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말을 섞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부정당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길 게 뻔하니까요. 대화의 에너지가 끊기고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기저에는 낮은 자존감과 비대한 에고이고가 깔려 있습니다. 남의 의견을 수용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 말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근데라고 말해서 내 주장을 펼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투쟁입니다. 특히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은 아주 위험하고도 비겁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솔직히 뒤에는 무례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상처 주는 말이 따라옵니다. 솔직히 너 살 좀 쪄 보여. 솔직히 내 능력으로는 무리야.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미리 면죄부를 챙기려는 방어기제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은 평소에는 솔직하지 않았거나 지금부터 할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버릇이 경제적으로 왜 문제가 될까요? 부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땅에서 솟아나나요? 아닙니다. 돈은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좋은 정보, 좋은 투자 기회, 좋은 사업 파트너, 나를 도와줄 귀인.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니, 근대를 쓰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다라는 평판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됩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니, 근데 하면서 트집 잡을 게 뻔하니까요. 결국 고립됩니다. 정보가 끊기고 기회가 끊기고 도움이 끊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립은 곧 빈곤입니다. 자신의 말버릇이 자신을 가난의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오늘도 아니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불평합니다. 진짜 부자들의 대화법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인의 의견에 대해 일단 수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받아줍니다. 이것은 내가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언드 이런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협상의 고수들이 쓰는 yes and yes, 언드 화법입니다. 노 버사니 근데이 아니라 yes, 언드 맞아, 그리고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면 돈이 됩니다. 부자들은 말투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돈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습관적으로 반박하고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옹졸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니를 그렇구나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부의 문도 열립니다. 챕터 3. 세 번째 말버릇 실행력을 거세하는 마취제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평생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악질적인 말버릇입니다. 바로 나중에 언젠가 시간 나면 준비되면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효도할게. 시간 나면 그때 영어 공부 시작해야지. 언젠가 나도 내 사업을 해서 대박 낼 거야. 경기가 좀 풀리고 준비가 다 되면 그때 투자할게.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꿈도 있고 신중해 보이고 계획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미래형 시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지금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뇌는 지금은 부자가 아니구나. 그럼 지금은 편하게 쉬자라고 받아들입니다. 현재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이미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도파민이 찔끔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만족감에 취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고통스러운 노력은 회피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돈이 충분히 모일 때, 시간이 여유로울 때, 아이들이 다 클 때, 컨디션이 좋을 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한 타이밍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생기면 돈이 없고, 둘 다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출발하지 않겠다는 가장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랑새 증후군 혹은 실행력 마비라고 부릅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서워서 나중에라는 방패 뒤로 숨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요. 반면에 부자들의 언어에는 미래형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형과 진행형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할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다, 당장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자원으로 당장 시작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나아갑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수정해서 다시 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이라도 하면 확률은 생깁니다.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말버릇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해놓고 안 만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나중에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흘려보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내일 하겠다는 말은 오늘을 포기하겠다는 패배 선언입니다.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중에 언젠가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를 굵게 새겨 넣으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한다. 지금 당장 책을 편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는다. 작은 실행 하나가 거창한 계획 100개보다 낫습니다. 부자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고 빈자는 나중을 꿈꾸다 죽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 누군가는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방구석에서 소주를 마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챕터 4. 부자의 뇌로 갈아 끼우는 언어 습관 개조 프로젝트 솔루션.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을 부르는 3가지 최악의 말버릇을 알아봤습니다. 책임 회피에 때문에, 소통 차단에 아니 근데, 실행 지연의 나중에.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틀렸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쳐질까? 라고 한숨 쉬셨나요? 바로 그 생각, 그 부정적인 혼잣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뇌과학에는 가소성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찰흙과 같아서 나이가 들어도 훈련을 통해 뇌세포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입을 고치는 게 아니라 뇌의 회로를 다시 까는 대공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언어 습관 개조법을 딱 21일만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심리학에서 새로운 습관이 뇌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입니다. 첫째, 감사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치든 무조건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말하는 훈련입니다. 차가 막혀서 지각할 것 같으면 짜증나라고 하는 대신 덕분에 차에서 조용히 오디오북 들을 시간이 생겼네 라고 말하십시오. 점심 메뉴가 맛이 없으면 돈 버렸네. 대신 덕분에 저녁은 더 맛있는 걸 먹을 명분이 생겼네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신 승리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뇌는 정말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주인이 뱉은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쿠션 화법을 연습하십시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일단 3초만 멈춤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쿠션을 대듯이 부드럽게 받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를 붙여서 내 의견을 말하십시오. 이 작은 완충지대가 인간관계의 마찰을 없애고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 곁에 품격 있는 부자가 모입니다. 셋째, 정체성 선언을 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 소망 대신 나는 부자다 정체성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십시오. 살을 빼야 하는데 대신 나는 매일 운동해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언하면 뇌는 그 선언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확언의 원리입니다. 아우트로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가 남긴 뼈를 때리는 명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시작점에 바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벽돌이 되어 여러분이 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불평과 핑계 그리고 미움으로 지어진 피가 새는 허름한 판잣집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긍정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으로 지어진 튼튼하고 화려한 성입니까?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입에 가난한 말투를 달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말투는 여러분의 뼛속까지 새겨진 가난의 DNA이자 패배자의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입버릇을 고치십시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때문에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덕분에를 선택하십시오. 나중에를 찢어버리고 지금 당장을 선택하십시오. 아니, 근데를 삼키고 그렇구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부자의 언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부자의 길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부자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따끔한 조언이 여러분의 잠든 뇌를 깨우고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도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긍정과 성공의 언어가 터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잔소리하러 오겠습니다.